순매수가 2조예요. 코스피랑 코스닥 둘 다 합치면 뭐 그냥 역사에 남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장이 있었습니까? 예전에도? 그러니까 제가 뭐 한 주식 투자를 한 2, 30년 한 건 아니어서 사실. 네, 그래도 그냥 있었던 기간 동안.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이제 투자를 한 게 2007년도인데 그때는 사실 이렇게 수급 같은 거 제대로 보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주식 이야기 하려고 하고요. 오늘 코스피 3,000을 어떻게 또 넘어가지고 물론 떨어지긴 했지만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래학 작가님과 함께 주식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달란트 투자라는 그 주식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투자 경험은 13년 정도? 13년. 네, 그 정도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직업으로 이 투자와 관련된 그런 일을 한 지는 한 9년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래되셨네요. 네, 달란트 투자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지금 사이다 경제에서 네. 최고 콘텐츠 책임자로 있습니다. 대학교 때 그냥 당연히 좀 제가 이제 경영학과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그 투자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은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군대 갔다 오고 그다음에 뭐 잠깐 일도 하고 하면서 그때가 이제 막 그 엄청난 또 화랑장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뭐 신문에 막 도배되고 막 그랬죠. 또 그때도 코스피 뭐 엄청 오른다 그런 얘기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처음 시작한 거는 펀드였어요, 사실. 직접 투자 안 하고 간접 투자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의 흑역사일 수도 있는데, 그 펀드를 골랐는데 하나가 아마 인도나 그 중국? 약간 친디아? 그런 데 투자하는 펀드였고 하나가 원자재 펀드였어요. 최근 한 1년간 수익률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해서 1년 정도 있으면은 돈을 이만큼 벌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간접 투자를 그렇게 했는데, 펀드로. 네, 그쵸. 근데 이제 그때 들어가고 나서 조만간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처참했죠,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펀드는 안 한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종목 투자를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종목 투자를 시작하게 됐고, 근데 그때도 뭐 이렇게 막 제대로 막 그 기업을 분석하거나 그러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신문 보고 뉴스 보고 뭐 좋다는 종목 그런 거 이제 듣고 투자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실제로 그 관련 분야에 일하면서 기업을 분석을 하면서 이게 주식이라는 건 정말 이런 거구나. 기업 가치와 주가가 어떻게 연결되는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알게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해 나갔죠.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주식 투자를 하신 게 시장이 망가지고 나서 시작을 하신 건가요? 아니죠. 막 타오를 때 했죠, 그때. 이게 모든 투자자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요번에 신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올해, 작년에. 그렇죠. 주린이가 엄청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제가 또 지금 방금 뉴스 보고 오니까 뭐 매일 뭐 계좌가 4만 개씩 뭐 생긴다? 뭐 그런 뭐 뉴스 나왔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약간 예전이랑은 좀 다른 게, 예전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막 주가가 막 올라가면 신문에 나오고 그다음에 막 하는 사람이 돈 벌었다고 하니까 나도 해볼게 라고 하면서 들어왔는데, 요번에는 사실 그 코로나19라는 위기가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장기간의 학습 효과?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떨어져서 샀으면 2배 벌었대.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요번이 기회다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또 지금 저금리 상황과 맞고 하니까 부동산은 또 규제도 또 심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막 진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조정 한 번도 없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막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죠. 그때 막 시장이 막 좋아서 뭐 1년 정도 수익률을 보니까 엄청나게 벌었더라.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나도 이만큼 벌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들어온 거죠, 사실 그때.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요즘? 저도 이런 장은 처음이라서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사실. 그리고 지금 주체가 개인이거든요. 개인입니까? 개인이 올리는 거예요? 개인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서 예탁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몇 달 전에도 사상 최대라 그랬는데 지금도 사상 최대예요. 어제 기준으로 제가 이제 그 예탁금 정보를 확인해 보니까, 예탁금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이 6일인가요? 6일이면 아마 D-2 영업일? 거기까지만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데이터에. 근데 한 65조? 거의 이것도 또 최고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은 글로벌 증시도 보면 비슷하게 오르긴 하나 중간에 조정 한 번이 종종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정이 나오려고 하면 밑에서 이게 받아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조 사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실탄이 많다 보니까 정말 말만 따라 도막 개미 운동?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진짜 가자 하면서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숨가쁘게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시군요. 어디서 이렇게 돈 있으세요? 부동산 투자도 하시고. 돈이 지금 갈 데가 없어서 약간 좀 주식으로 몰리는? 전체 동해량은 사실 뭐 크게 변화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우리가 뭐 미국처럼 엄청나게 막 달러를 찍어내서 푼 건 아니잖아요. 뭐 예금이라든지 적금? 그런 쪽에 머물렀던 돈들이 그런 새로운 자금이죠.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면서 좀 그런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나? 아시다시피 지금 너무나 저금리고, 그 다음에 딱히 뭐 대안으로 삼을 만한 투자처가 별로 없어서 좀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그 펀더멘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좀 부합하면서 같이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어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주식이란 거는 그 미래의 그런 가치를 보고 가는 거잖아요. 네. 미래 얼마나 좋아질 것이냐. 근데 사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원래는 사실 2020년에도 좀 좋아지는 게 맞는데 이게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됐다가 훅 꺾인 다음에 지금 다시 반등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2020년에 조금 좋아질 만한 수요까지 2021년으로 이연돼서 이제 몰리면서 그리고 또 각국이 이제 엄청난 재정 정책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출 주도형 산업이잖아요. 글로벌리 그렇게 막 돈을 풀고 사람들이 이제 소비가 늘어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우리가 이제 잘하는 뭐 철강, 그다음에 비철금속, 화학, 소재 이런 것들의 수출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하는 올해 코스피 예상 순이익 추이를 보면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한 최근에 한 130조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코스피 상장사들이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한 130조 원 정도 될 거다. 근데 이거 이제 펀드멘탈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네. 저는 이제 그 PBR이랑 ROE라는 걸 보거든요. 네. PBR이 이제 그 기업의 주가를 그 기업의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건데 쉽게 말하면은 그 기업의 재산이 얼마냐.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이다라고 했는데 그 기업이 실제 시장에서 100억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PBR이 1배인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의 순자산이 뭐 재산이 100억인데 그 기업이 200억에 시장에 거래되고 있으면 200억. 그런 식으로 보는데 사실 PBR만 보면 그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기업은 재산을 가지고 뭔가 시장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 재산을 가지고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 그렇죠.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 그 지표가 ROE예요. 그러니까 순이익 나누기 자본인데 결과적으로 자본을 잘 활용을 해서 몇 %의 수익을 내느냐. 그러니까 투자 대비 수익률 개념이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예금도 마찬가지고 예금 같은 경우에 지금 1%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ROE가. 근데 그 ROE가 높아지면은 그 PBR도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메커니즘으로 본다면은 올해 만약에 실제로 코스피 상장 기업이 130조 원 정도 순이익을 낸다라고 하면 ROE가 한 7.5% 돼요.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그 ROE 한 7.5%였을 때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PBR은 얼마까지 줄 수 있었냐라고 봤을 때 상당히 낮게 주면 0.9 몇 배, 그다음에 좀 높게 주면은 1.15배, 1.2배? 거기까지 가능한데 만약에 1.2배까지 준다 그러면 코스피 얼마까지 갈 것이냐라고 하면 3,200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상 순이익이 실제로 실현이 된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상황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아니다. 갈 수는 있는 상황, 가능한 상황이다. 근데 여기에서 빠진 가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리. 과거에 ROE가 그 7.5%였을 때 당시에 금리는 지금보다 훨씬 높죠. 한 2% 정도? 2%가 사실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제로금리 시대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뭐 여기에서 더 긍정적으로 본다면 뭐 더 볼 수도 있는 거고. 과도한 과열이다 뭐 이렇게 볼 필요도 없겠네요. 만약에 이게 예정대로만 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딱 그것만 보면 그래요. 근데 이제 오르는 가파른 속도하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야 그래도 단기간에 너무나 빨리 오르는데 이를테면 뭐 외국계 IB 같은 데서는 올해 연말 뭐 2,800 간다, 뭐 3,200 간다라고 했는데 사실 연초인데도 지금 그렇게 가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은 좀 무섭다. 그 투자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좀 오래된 투자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중요한 건 있어요. 실제로 그만큼 나와야 되는 거죠. 상장 기업들의 실적이 나와야 찍혀야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증권사에서 전망한 실적 추정치가 맞아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1년 안에 무수한 변수가 생기잖아요. 누구랑 또 전쟁을 할 수도 있고 갑자기 또 무역 분쟁이 커질 수도 있고 작년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 전혀 누구도 예상 못했고 네. 그런 이슈가 생기면은 당연히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전망이 100% 맞는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넌센스가 있는 거죠. 작가님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좀 하십니까? 뭐 이건 뭐 알 수 없지만은 그냥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다. 그쵸. 왜냐면 이게 제가 말을 잘못하면 그게 이제 딱 그 꼬리표가 붙어 다니기 때문에 떠다니죠, 영상. 그렇죠, 떠다니죠. 그것만 이제 딱 봐가지고 이제 저 사람이 뭐 얼마 간다는데 안 갔다. 떨어진대, 뭐 그쵸. 오른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은 구체적으로 드리기 힘들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이렇게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 왜냐면 이제 그런 걸 여쭤보고 싶었던 게 현금 보유 비중이나 이런 걸 좀 조절하잖아요. 좀 올라오면 조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네, 투자를 그런 하는 관점에서 좀 이제 참고할 만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뭐 3,200 정도가 이제 그 정도가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ROE 수준에서 줄 수 있는 고점이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가까워지면은 비중을 좀 줄이는 방법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근데 지수 관점이잖아요. 근데 또 개별 종목 관점으로 보면 좀 달라요. 투자자들이 이렇게 코스피 지수나 뭐 이런 데 투자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전반적으로. 근데 이제 보통 개인 투자자들 보면 자기 종목 중심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시장을 따라가는 종목도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이 종목이 좋아서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종목당 목표 수익률을 정해서 뭐 어느 정도 한 50% 달성했다라고 하면은 한 3분의 1 정도 팔고 그런 식으로 100% 달성하면은 3분의 1 또 팔고 그다음에 마지막 3분의 1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유 한번 해보는 거죠.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그 밴드 라인을 정해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3,200
뭐 여기저기서 증권사 전망치를 보니까 3,200까지 간다더라. 그리고 뭐이 사람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 목표치를 정해놓고 단계적으로 이제 매도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3번 분할 매도를 해요. 근데 이제 난 그게 싫다라고 하면은 뭐 2번 한다든지, 아니 난 더 세분화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더 나눠서 한다든지. 예측은 하지 마라. 핵심은 네, 뭔가 예측은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그런 합리적인 수준을 정해서 대응을 하는 게 좋다. 왜냐면은 주린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제가 이제 처음에 들어왔을 때 겪은 그거 있잖아요. 1년간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앞으로도 당연히 좋다고 하죠. 기사 보고 언론 보면은 좋은 뉴스밖에 안 나와요. 앞으로도 이만큼 되겠네라고 해서 그렇게 될 줄 알고 과도한 비중을 실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안 되면은 타격이 큰 거죠. 복구가 안 되는 거죠. 뭐 아시다시피 50%의 손실이 나면은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는 100%가 나와야 되거든요, 수익률이. 그러니까 투자의 핵심은 장기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벌 때 확 많이 버는 것보다 손실을 안 보는 게 핵심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뭐 지금 1년, 2년 확 해먹고 그냥 뜰 거야. 이제 안 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평생 해야 돼요, 어차피 투자는. 물론 그 중에 대박 난 사람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손실을 안 보는 게 더 중요하다. 되게 공감이 되는 게 한 번 코로나 때 쭉 빠져, 전 이제 들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도 들고 있었죠. 빠지니까 이건 뭐 정말 힘들더라고요. 복구하는 힘들죠. 게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맞아요. 사실 그 전까지는 한 거의 한 8년간, 9년간 박스권이었거든요. 떨어져도 떨어진 하단이 그렇게 과도하지가 않았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까 PBR이라고 했는데 PBR 한 0.8, 9배 사이 정도 떨어지면은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거 보고 이제 분할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면. 근데 그 이번엔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0.6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한 30%가 더 빠진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